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칠판 앞에 서 있죠. 제가 왜 칠판 앞에 서 있느냐?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를 쭉 들어볼 거고,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이제 각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실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관절염 단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절염 단계.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절염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관절염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단계는 보통 KL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KL 그레이드, 켈그랜 로렌스 그레이드 단계라고 해요. 그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말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엑스레이 단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요게 1단계예요. 지금 한 30대 정도의 남자분 사진이고요. 방사선 검사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이렇게 둥글둥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나게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이렇게 사이에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단계가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경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병원에 잘 올 일이 없죠. 가끔 이렇게 나 어떻게 무리했는데 조금 불편한데 이거 이상이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오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장 초기가 되는 1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1단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 안쪽에 대한 간격이 약간 좁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또 하나는 골극이라는 게 있어요. 골극. 뼈가 조금씩 튀어져 나와 있는, 이런 뾰족하게 튀어져 나와 있는 이런 골극. 스퍼라고 합니다. 스퍼. 그런 뼈가 튀어져 나와 있는 돌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2단계가 돼요. 약간 좁아져 있다, 그리고 골극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2단계예요. 2단계가 되면요, 내가 이제 일상 동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산으로 올라다닌다거나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약간 뭐가 불편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60대 어르신들이 난 무릎 좀 괜찮아, 크게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통 요 단계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3단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눈에 봐도 딱 티가 나죠. 안쪽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고요. 아직 붙지는 않았어요. 좁아져는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뾰족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 골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골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이예요. 그렇지만 아직 붙지는 않은 단계, 이게 3단계가 됩니다. 3단계가 되면요, 일상활동에서 좀 불편감을 느껴요.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앉았다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뭐가 계속 불편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염 초기 단계네요, 뭐 중기 단계네요, 좀 심해졌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단계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뭐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3단계가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보통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게 4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아파 보이죠? 그냥 딱 붙어 있고요. 여기 뭐 골극도 너무너무 심하고, 뭐 이 정도가 되면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단계가 4단계가 돼요. 어르신들 인고관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런 4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 잠을 못 잔다, 내 무릎에서 뭐 유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다, 계속 긁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4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단계는요, ICRS
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단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디 병원에 가서 MRI는 찍어봤을 거고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만 이 단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기세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 단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 단계에 따라서 뭐 보험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ICRS 단계라는 건요, 아까 제가 KL 그레이드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따졌잖아요. 이 ICRS 단계는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CRS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내시경적인 수술이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얘보다는 훨씬 더 심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시경 사진이고요. 이게 MRI 사진이에요. 우리가 도관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관절 연골은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뼈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하얀 선, 요것이 도가니, 관절 연골이에요. 그리고 요거를요,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게 연골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연골이 덮여는 있어요. 덮여는. 근데 연골이 약간 금이 싹싹싹싹 이렇게 가가지고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게 ICRS 1단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MRI로 보면 이렇게 거의 덮여 있도록 보이게 되는 거예요. 2단계를 봤더니 이제 뭔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연골이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내시경상에서 연골이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대신 완전히 홀라당 벗겨지진 않았어요. 연골 두께의 2분의 1 이상은 남아있는 단계가 ICRS 2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3단계를 볼게요. 이게 이제 3단계인데 이 두께가 2단계는 2분의 1 이상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3단계는 2분의 1 이하가 남아있는 거를 3단계 ICRS 단계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줄기세포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단계를 볼게요. 다 벗겨졌죠? 연골이 완전히 홀라당 벗겨진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MRI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도가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관절 연골이 홀라당 아무것도 없이 벗겨진 단계가 4단계고, 이게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홀라당 벗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하얀 게 연골이고요. 이게 다 벗겨져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 것이냐? 제가 줄기세포 설명을 할 때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대혈 줄기세포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제대혈 줄기세포의 보험이 되는 기준 자체가 ICRS 4단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이렇게 홀라당 벗겨져 있는 단계가 돼야지 제대혈 줄기세포에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줄기세포, 이제 자가줄기세포가 이제 최근에 정식 허가가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제대혈 줄기세포가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ICRS 4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 골수 줄기세포가 허용되는 기준 자체가 ICRS 3단계나 4단계 또는 KL 그레이드 2단계나 3단계일 때 허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ICRS하고 KL 단계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내가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거나 내가 치료를 받을 때는 이런 단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시술을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걸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ICRS라는 단계 자체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내시경으로 하는 단계인데, 근데 MRI를 왜 여기다 찍어놨냐? ICRS 4단계가 돼야 보험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MRI 소견을 보면 내시경으로 들어가도 ICRS 4단계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ICRS 단계라는 거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MRI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엑스레이의 단계, 내시경적인 단계, 어떻게 보면 MRI라고 연결되어 있는 단계고요.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상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라는 거를, 관절염 단계라는 거를 단지 그냥 나 몇 단계예요? 몇 단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단계하고 여러분들이 시술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조금 많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런 단계를 제가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관절염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꼭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거는 확인해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골통의사 임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